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우리 꼬마 왔나 봐요, 지금 집에. 아, 죄송해요. 네네. 애기가 네. 와가지고. 네. 네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집은 부평 대림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네, 31평이요. 네. 네. 우리 아파트를 지금은 거주 중이신데 갈아타는 게 낫냐, 아니면 얘 전만 괜찮으면 그냥 네네. 굳이 갈아타지 말고 내가 더 보유해도 되겠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아파트가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네. 일단 부평- 용대도 있고, 네.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 굵직굵직한 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인천 전체가 이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축화되고 있고요, 집들이. 네. 그리고 이쪽 부평역에 보면 이제 GTX B노선이 깔리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아파트가 지금 얘네가 89년식인가요? 네. 1989년 입주인데 용적률은 지금 200%가 좀 220%가 된단 말이죠. 네, 226%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데 네. 이제 리모델링을 당연히 하겠죠. 네네. 기본적인 지금 리모델링도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확실히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리모델링도 맞아요. 크게 보면은 새 집으로 짓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또 대규모의 대단지의 역세권의 부평시장 역세권의 아파트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네. 지금 비교하는 게 네. 광명의 하안이에요. 하안주공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재작년에 상담했던 것 같거든요. 방송에서. 아, 2019년도에 제가 하안주공 6단지인가 7단지인가 그 단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이 하안주공 상담할 때 그때 이제 아마 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떠돌긴 할 건데 그때 여기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해서 매수 반대 의견들이 대체로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 그때가 2019년인데 저는 그러지 말고 매수하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지금 최근에 거의 2배로 뛰었어요. 금액 자체가.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가려고 알아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안동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밀려 있죠. 광명하면은 얘네들은 경기도 광명시지만 사실은 서울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서울의 가깝더라고요. 금천구보다 훨씬 더 고급 주거 타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순서가 있었죠. 광명역부터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뭐 광명 뉴타운, 철산동,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우리 하안주공이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서가 조금 걸린다라고 판단은 했겠지만, 네네. 그렇더라도 얘네들은 사업성 괜찮아요. 기존의 대지 지분이라든가 용적률 자체가 높이 찾아먹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하안주공은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대규모의 고급 주거타운이고 왼쪽으로 본다고 해도 새로 신도시도 생기고 막 이 광명은 경기도라고 하지만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막 도시가 막 활발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비사업 같은 것들을 통하고 도시 개발을 통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역할을 보면 우리 여기 만약에 부평 대리민도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네네. GTX가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네. GTX 타고 어디 갈까요,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 가겠죠. 네. 근데 얘는 서울의 고급 주거타운인데 아, 그러니까 당연히 네. 지금 이제 1주택자세요? 네, 맞아요. 1주택자면은 아마도 부평 대림 아파트도 여기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이제 1주택인데 여기다 들어가서 거주해도 될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괜찮다고 했던 아파트라서 기억이 나는데 네. 당연히 이 아파트도 좋은데 네. 그 장래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어찌 됐든 인천과 광명이라지만 거의 서울이에요. 네. 그 생활권이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알아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광명 자체가 이제 뭐 교통도 많이 개선될 거고 네. 주변이 새 아파트들로 많이 바뀌면서 거의 서울의 대체 역할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네. 향후에 아파트촌으로 바뀌었을 때 얘네들은 1989년식이잖아요. 네. 우리 하안주공 물론 언제 된다는 건 서로 장담은 못 해요. 근데 하안주공도 1990년이거든요. 네, 거의
그 노후가 된 거는 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선별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순서는 좀 밀릴거언정 얘네들이 용적률이 네. 뭐 150%에서 180%까지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단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네. 그러면 당연히 용적률 자체도 그렇고 대지의 면적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당연히 하한주공이 더 있는 거고 그리고 연식들이 지금 1989년, 90년이면 네. 일단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노후된 아파트잖아요. 두 아파트 모두. 네네네.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어떤 게 더 가격이 올라갈까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게 가장 고민스러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한주공을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하한주공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네. 부평 대림 아파트는 뭐 아직 많이 올라가 있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얘를 좀 더 기다려가지고 얘 가격이 조정될 때 좀 더 올라가서 얘를 매도하고 갈아타면 이상적일 텐데 네. 얘네들의 가격의 흐름을 보면은요. 최근 5년간의 가격 흐름 보면 부평 대림 아파트도 이렇게 오다가 2020년도에 훅 올라갔고요. 네. 하한주공도 이렇게 오다가 같은 해 2020년도 훅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게 지금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레인지가 거의 비슷해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비싸게 팔고 비싸게 네. 주고 사고 들어가는 거고. 네. 얘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집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네. 가격이 같은 사이클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한주공 떨어지면 나 들어가서 그때 갈아타야지 하면 우리 집도 떨어져 있다고 그만큼.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1주택자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네. 팔고 지금 들어가나 더 있다가 네. 좀 떨어졌을 때 팔고 들어가나 비슷하다라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그 하한주공이 단지가 여러 개가 있던데. 네네. 네, 이제 저희가 단지별로 4인 가족- 단지별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다음에 용적률, 세대당 네. 대진 지분 이런 것 때문에 그 포털 사이트 보면 가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돈에 맞춰서 사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네네. 굳이 내가 돈이 모자란데 저거를 꼭 사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네. 다 같이 잘 될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 지금의 가격 편차가 네. 얘네들의 장래성을 놓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금액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